안녕하세요. 재테크관련 준수입니다. 저는 부울 겸 부동산 카페에 한 번씩 글을 씁니다. 오랫동안 활동하다 보니 제 글에는 많은 댓글이 달리는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 일에 시기와 질투심이 너무나 강하다는 겁니다. 저는 남을 대할 때 비판보다는 칭찬이 더 큰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어릴 때부터 깨달아 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만 파헤치기에도 인생이 짧은데 왜 이리 사람들은 잦은 인신공격과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비판만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태인들은 어릴 때부터 토론을 통해 남과 의견을 주고받는 소통의 방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의 이야기를 의견으로서 수용하는 능력이 상당하기에, 그리고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오로지 나를 발전하기 위해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 카페에 있는 그 사람들은 글쓴이가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하기보다는 뭐 하나 꼬투리 잡아서 마상을 입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데 일상생활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 심하게 행동을 할지 감이 오지도 않습니다. 부디 남의 의견을 포용하는 능력을 키우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자기 의견을 영상이나 문장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투입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성 한 끗 차이가 당신의 투자를 성공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 이번 시간을 통해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할 곳과 하지 말아야 할 곳에 대해 이야기 드릴 건데요. 지난 12.17 현 정권 들어서 최대 규모의 규제지역 지정이 발표되면서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할지, 또는 아파트 투자는 이제 접고 상가 투자로 넘어가야 할지, 이런저런 제 생각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는 내가 가장 잘 아는 분야에 들어가는 것이다. 상가에 대해 공부하고 싶고 추후에도 투자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은 배달앱이 엄청나게 활성화되면서 상권이 쑥대밭이 된 중국을 보니 내가 잘 모르는 새로운 분야에 공부하고 뛰어드는 것보다는 내가 가장 잘 아는 분야를 더욱더 깊게 파고 들어가서 현재의 환경과 조건 하에서 규제를 모두 인정하고 최고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매진한다는 것, 저는 어려운 현실이지만은 그래도 아파트 투자가 가장 안전하고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투자 정답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제 영상에 담긴 의미 하나하나가 제가 투자를 해오면서 내린 결론에서부터 시작한 것이니 잘 이해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하락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규제지역 대거 지정으로 저는 투자에서 확고한 기준 수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정된 여수, 순천, 광양 같은 시 단위 소도시는 투자자가 좋아하는 공식인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매우 작다에 잘 해당되기 때문에 투자금이 적고 투자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초보들의 경우 공식 하나에 근거해서 냅다 몇 채에 들어가셨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매수 심리가 강세 또는 약세로 등락이 되기 때문에 그 공식은 늘 통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 우선 인식부터 하셔야 합니다. 저는 아무리 그 지역이 매력이 있더라도 광역시가 아니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광역시가 아니더라도 창원, 청주와 같이 인구가 광역시에 준하는 도시와 포항같이 대기업이 점령하고 있어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 이런 지역들은 예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 분들이라면 제 투자 방식이 6대 광역시를 위주로 선호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주식에도 섹터별 대장 종목을 하듯이 제가 광역시를 부르시는 이유는 위기가 오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 충분히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수, 순천, 광양처럼 인구가 30만이 되지도 않는 도시는 이런 규제 한 방으로 매수 심리가 극도로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출구 전략 실현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는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택도 아닌 곳에서 출구 전략이 봉쇄된다면 앞으로의 투자 플랜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주위에도 소도시에 투자를 했다 아직 빠져나오지 못해 현재 매우 초조하신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광역시에 투자하려 해도 전혀 말을 듣지 않았고 오직 갭만 보고 덤볐기에 지금 초조함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죠. 반면에 광역시에 투자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느긋합니다. 일찌감치 지역 대장급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때 되면 팔면 되지, 조정 해제되면 팔면 되지, 조정 해제되면 또 날아가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굳이 대장급이 아니라 준신축 정도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고요. 다만 공급이 많은 부산, 대구 같은 지역은 확실하지도 않고 애매한 위치의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지금 심장이 매우 떨리실 겁니다. 그리고 등기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팔 요량으로 어느 정도 피를 주고 분양권을 사신 분들이라면 제 아무리 광역시 투자를 할지라도 초조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재개발도 마찬가지고요. 금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에는 특히 이미 떠있는 상태의 물건을 잡는 것을 절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실거주 하겠다면야 흔들림 없이 가져갈 수 있지만은 투자로 산다는 것은 언제나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바닥을 다지고 있는 타 지역을 매수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역은 제가 몇 달 전부터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묶였기는 하나 규제는 결국 풀린다는 점. 자, 여러분,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 서울이 다시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될 것입니다. 서울, 수도권, 광역시 모두가 규제 지역이고 광역시 대장들은 서울의 괜찮은 아파트에 준할 정도로 가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한 해는 서울발 전국 갭매우기 단계였다면 이제 광역시가 서울을 다시 밀어올리는 2021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매물을 내놓을 수가 없겠죠. 2주택 이상부터 양도세 중과를 받게 되고 대출도 나오지가 않으니 설령 9억 이하는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서울에 9억 이하가 어디 있나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서울에는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신축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뭐 그린벨트라도 푼다면 모르겠죠. 일부러 저를 태클 걸기 위해 호텔 상가 개조해서 공급하면 안 되나요? 이딴 망언은 제발 언급조차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이 돈 벌어가는 거는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보고요. 그들을 달래서 인센티브 주면서까지 공급을 빨리 진행시켜야지만 차기 정권에서 부동산 말고 다른 정책에 힘을 쏟으면서 대한민국 경기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규제 지역 지정을 통해 우리는 진짜 실력 있는 부동산 시장 플레이어들을 구별해낼 수 있게 되었다. 이상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